A staff member from a little coffee shop in Busan emerged as a world-class barista. Last April, barista Chun Ju-yeon received the world spotlight as she became the first Korean to win first place at the World Barista Championship, the most prestigious competition in the global coffee industry. WBC는 어떻게 해서 도전하게 되셨어요? 제가 WBC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서는 한 명의 바리스타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고 또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For the past decade, she has put unparalleled efforts to be the best in her field, studying coffee across the coffee-producing countries and partaking as a judge at a barista competition in Korea. She is now ready to face another challenge for herself. 한국 커피 시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 커피 시장의 가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조금 드러내고 싶다. On today's Heart to Heart, we will hear about the story of barista Chun Ju-yeon, who elevated Korea's status in the global coffee industry. 한국인 최초죠. World Barista Championship WBC에서 1위를 차지한 전주연 바리스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WBC 이제 World Barista Championship에서 1위 우승을 하셨는데 네. 약 60여 개국의 이제 대표 선수들이 네. 경쟁을 하는 대회인데 네네. 거기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 대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WBC는 어떤 대회인가요? 네, WBC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약 55개국에서 60개국이 참여하는 커피 업계에서는 가장 큰 네.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네.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었고요. 예선, 본선, 결선이 있어요. 이 결선에 올해는 뭐 한국을 비롯해서 그리스, 독일, 캐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위스까지 이렇게 결승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죠. 네네. 지금 선수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몇 명의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네네네. 이제 참여를 하게 됐나요? 네, 한 나라당 한 명의 선수만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55개국에서 참여를 했던 만큼 네. 55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좀 세계적인 이런 대회잖아요. 네. 그럼 왠지 우승자에겐 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스폰하는 회사들과의 계약이 일어난다거나 그 스폰서로부터 다양한 기회, 기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국의 방문 기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진행 방식 그리고 심사 기준도 궁금한데. 네. 우선 룰은 15분 안에 네. 4명의 심사위원에게 약 12잔의 음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룰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음료만 단순하게 제공을 한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이 이 음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프레젠테이션이 네.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커피를 선택했고 이 커피에서는 어떠한 향미가 느껴지고 커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커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바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 창작 음료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네. 제공되는 12잔이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음료, 그리고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섞인 음료, 네. 그리고 나만의 창작 음료가 있는데 이제 창작 음료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 시너지와 창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되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창작 음료의 재료로 탄수화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탄수화물이 조금 특별했던 건데 네. 커피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실 커피 찌꺼기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커피 찌꺼기에는 남아있는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에서 탄수화물을 추출해서 창작 음료의 재료로 활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네요. 네. 자, 이제 WBC 이 대회 저희가 일부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대회가
된 건가요? 되기 전인가요? 네네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앉아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다시 심사위원을 다시 자리에 앉히게 됐고요. 저게 테이블이에요. 네. 테이블 위에 심사위원을 앉게 만들었습니다. 아, 테이블 위에 지금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 네네네네네. 건가요? 네,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잘하셨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소통도 네. 중요할 거고 네네.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라고 네. 테이블 레이아웃? 네. 네, 동선도 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네네네,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네, 선수에게 2개의 테이블이 주어집니다. 네. 이걸 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 저의 스피치 자체가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최대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회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심사위원과 선수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서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낮춰서 거기 위에 앉게 만들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최대한 가까이 가져갈 수 있게 동선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가까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 마치 유럽의 한 카페처럼 네, 이렇게 네.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었었죠. WBC는 어떻게 해서 도전하게 되셨어요? 제가 WBC라는 이 대회를 알게 된 게 2009년이었거든요. 사실 2009년 당시 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막 모두가 아는 직업도 아니었었고 사실 직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다라고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WBC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서는 한 명의 바리스타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고 또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러면 나는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저 무대에는 꼭 한번 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바로 이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WBC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네. 싶어요. 사실 2009년이 끝나고 나서 2010년, 2011년 이 WBC 무대에 서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해를 쉬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2013년, 14년, 15년 연속해서 또 도전을 하게 됐고요. 3년 연속 준비하는 동안에는 파이널리스트라고 해서 6위 안에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2등, 2등, 3등 이렇게 차지를 했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지만 되는 거였고요. 왜 나는 1등 하지 못하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 장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심사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선수로서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해를 쉬었다가 네. 2018년에 다시 한 번 더 선수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나 봐요.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WBC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었었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WBC에 참여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WBC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땠나요? 네. 사실 2018년에 제가 처음으로 WBC 무대를 섰었는데요. 국내 대회를 아무리 오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WBC는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사실 첫 WBC는 14위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또 부담감도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지가 10년 만에 거의 약 9년 만에 그 무대에 선 거다 보니까 나 한국 대표야라는 것 때문에 조금 욕심을 더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템핑이라는 작업인데 제가 추출할 때 템핑을 하지도 않고 커피 추출을 했더라고요. 네.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서 14위에 머물게 됐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또 실제로 대회에서도 편하게 조금 시연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경험이 있어서 더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캠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깜빡했다라고 하셨는데 캠핑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캠핑이라는 작업은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추출할 때 하는 작업이고요. 커피 파우더들 간의 공극이에요. 파우더 사이의 공극을 압착시켜 줌으로써 물의 유속, 물의 흐름을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가 물에 골고루 적셔질 수 있게 되어지고 혹은 또 잘못 적셔지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커피의 맛을 내는 것만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세계 곳곳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농장을 직접 네. 다 다니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곳들을 다니셨나요? 아시아, 중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대회 준비라기보다는 커피에 대한 생각, 지식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좋은 커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게 또 공정무역이라는 의미도 같이 전달될 수 있게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농장에서 올해 농작물은 어떻게 생산이 되어졌는지, 퀄리티가 괜찮은지,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 커피 퀄리티보다 농부와의 대화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게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페셜티 커피 생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농부의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 또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우승 후에 정말 쉴 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5월에는 또 커피 콘서트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였나요? 네, WBC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는 대회가 있어요. 바리스타들이. 올해 열린 6종목에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많은 바리스타들을 만나고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였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WBC World Barista Championship 한국인 최초로 이제 1위를 하신 우승하신 전주현 씨 일상 저희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Momo's Coffee is a cafe where Chun Ju-yeon has been working since 2007, at first as a part-timer. Her trophy from WBC is proudly gleaming by her side as she does routine work with coffee at her workplace. The coffee that she brews daily has her unique philosophy of coffee. Chun Ju-yeon, now a world-class barista, tells us about coffee. 저도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떤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고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뭐 한 3잔? 많게는 5, 6잔도 마셔요. 많이 마신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마실 때도 있는데 주연 씨 같은 경우는 또 하루를 혹시 커피와 함께 시작을 하시는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방 내려놓고 커피 마시는 일이에요. 이제 저의 하루의 시작? 같은 개념인 거죠. 커피를 마심에 있어서 혹은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또 바리스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클린컵이라고 해서 또 전문 용어예요. 이게 클린컵이라고 한다면
미세먼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건 않잖아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깨끗하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커피에서도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클린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린컵이 좋은 커피여야지만이 좋은 향과 맛을 또 선명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피 저는 클린컵 좋은 커피 좋아해요.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맛도 굉장히 많고 물론 향도 네. 굉장히 많은데 커피를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곳에서의 일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직업으로 하는 거, 재밌는 거, 사실 좋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커피 본연의 맛을 내는 이제 주연 씨만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이 커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향을 그대로 추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바리스타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커피 연출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잔의 커피를 그냥 서브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잔을 고객이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이 한 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게 주변의 음악이라든지 컵 모양이라든지 컵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맛있게 내리는 건 기본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걸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저만의 비법이지 않을까?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리를 이동을 해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이동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준비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갈아져 있는 커피를 넣었었는데요. 이게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갈려진 커피를 구매한다기보다는 원두 상태의 커피를 구매하셔서 추출 직전에 분쇄를 하시고요. 향이라는 건 기체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피는 향으로 즐기는 음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향을 지키기 위해서 추출 직전에 분쇄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커피가 다 적셔질 수 있게 물을 부어줍니다.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동안 물을 살짝 붓고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커피를 이제 갈았잖아요. 분쇄를 네네네.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로 곱게 갈아야 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분쇄가 가늘면 가늘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쓴맛도 훨씬 더 많이 추출되게 됩니다. 네. 입맛에 맞춰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날에는 좀 더 가늘게 해보았다가 거기에서 좀 쓴맛이 싫은데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굵게 이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저는 지금 20g의 커피를 써서 320g 정도의 물을 넣었어요. 1대 16의 비율이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한번 전체적으로 커피를 적셔주고 30-40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양만큼 편하게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커피 양과 또 물의 양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는 거죠? 네, 정답은 황금 없어요. 비율이라는 건 없고 내 입맛에 맞아요. 맞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추출했을 때 어떠한 향미가 나고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은 또 꼭 이렇게까지 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커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네. 제가 오늘 내린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이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커피를 마시는 데도 방법이 있나요?
룰 같은 게? 네,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룰이 있겠지만 바리스타의 경우는 네, 어떤가요?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사실 또 스푼을 사용해서 그냥 커피에 물을 붓고 그 상태에서 가루만 걷어내고 스푼을 사용해서 공기랑 먹어요. 이제 와인을 하시는 소믈리에 분들이 와인 테이스팅 할 때 네. 와인을 조금 머금고 공기랑 같이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커피에서도 바리스타들이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슬럼핑이라고 해서 공기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향을 느끼고 하는 게 있지만 바리스타가 아니시니까 네.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쓰지 않죠. 네, 네. 알았어요. 부드럽네요. 네네네, 굉장히 연하면서 향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커피. 네, 맛있습니다. 약간 진한 맛도 있어요. 네, 네. 네, 깊은 맛도 있고 하지만 쓰지 않다. 결론적으로 맛있다.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또 마셔봤는데 앞으로 제가 듣기로 해외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번 주말 출국이고요. 이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영어 공부를 조금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게 영어 공부일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출국을 해서 약 2달간 영어 어학연수 겸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미,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이때가 이런 곳이 수학 시기예요. 네. 7월, 8월, 9월 이때가 수학 시기여서 어학연수가 끝나면 이어서 남미 일정이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겠네요. 네. 앞으로의 혹시 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회가 끝나자마자 많은 대중매체들을 만나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또 이 바리스타가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왔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커피 시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 커피 시장의 가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조금 드러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 알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만의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료로 따지게 되어지면 한국만의 독특한 아이스 메뉴가 있다라는 거. 사실 아이스 커피라는 거는 많은 해외에서 즐기는 메뉴는 아니에요. 얼음이 들어간 커피. 처음에는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또 다르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농학 쪽이에요. 네. 커피의 생산지, 때루아라고 하죠. 어떠한 토양에서 어떠한 기후에서 이러한 커피 열매를 맺게 되고 생산이 되어지는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사실 한국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래서 한국의 농학들, 농사 짓는 기법들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한국만의 기법으로 커피 산업에 조금 묻혀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스타로서 네. 커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커피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저도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지만 제가 내려드리는 커피로 고객분들이 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또 커피 한 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커피 한 잔을 가운데에 놓고 오가는 대화에서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커피는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전주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커피의 아름다운 맛과 또 향을 계속해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